안동에 권씨성을 가진 한 호라비가 있었는데 비록 양반이긴 하지만 가난했고 또 상처까지 해 혼자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에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사는 과부가 있어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으며 또한 정절이 굳어 감히 아무도 넘보지 못했다. 외롭게 사는 권씨가 몇 차례 중매를 넣어 자기와 재혼하기를 간청했으나 과부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권씨가 집 앞에 나가 산보를 하다가 그 과부를 만나니 과부는 뜻밖에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저녁이나 잡수시게 오십시오. 이에 권씨는 그렇게도 쌀쌀하게 대하던 과부가 이토록 다정하게 자기를 초청하는 것에 대해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저녁 무렵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과부의 집으로 갔다. 과부는 권씨를 반갑게 맞이하여 저녁밥을 대접한 다음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권씨에게 도포와 갓을 벗기고 여자 옷을 입혀 여자인 것처럼 꾸미고 머리수건을 만들어 씌우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이 방에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알아서 잘 처리하십시오. 내가 여우한테 홀렸나? 분명 그 과부네 집이 맞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여하간 기다려봐야지. 권씨는 영문도 모른 채 혼자 불안해하면서 가만히 누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폈다. 한참 누워 있었는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기에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나가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몇 사람의 청년이 들어와서 권씨에게 달려들어 이불로 말아 싸서 메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권씨는 짐작했다. 옳거니 과부를 보쌈하러 온 게로구나. 그런데 그 일이 사전에 누설되어 누군가가 과부에게 귀뜸해 주었구먼. 어느 집에서 한 일인지 큰 실수를 했네 그려. 권씨는 대체적인 상황을 감지하고 가만히 있었다. 청년들은 한참 동안 권씨를 어디론가 메고 가더니 한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 안에 내려놓고 얘기를 하는데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멀마 전에 상처한 이 고을 이방의 집이 틀림없었다. 조금 있으니 과연 이방이 들어와 부드러운 말로 위로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놀랐을 거요. 오늘은 내 딸과 하룻밤 자면서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안정을 취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이 나간 다음 얼마 후에 이방의 딸이 들어왔다. 권씨가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 이방의 딸은 자리를 펴고 함께 누워 몸을 가까이 하면서 다정하게 대했다. 오랜 독신 생활을 한 권씨로서는 환희에 넘치는 황홀한 밤이었다. 권씨는 슬그머니 처녀의 옷끈을 풀어 헤치고 가슴을 더듬어 마음껏 만지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이방의 딸은 서모가 될 사람으로서 친근함을 갖기 위한 행동으로 알고 순순히 받아주면서 웃고 좋아했다. 권씨는 한참 동안 처녀의 몸 전체를 애무하고 슬금슬금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처녀는 몸을 좀 움츠리기는 해도 그대로 가만히 따랐다. 상대가 남자일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곧 권씨가 몸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 만지니 처녀는 약간 흥분이 되는 듯했다. 이때 권씨가 갑자기 처녀의 몸을 낚아채 끌어안고 그녀의 손을 살그머니 끌고 와서 자기의 꼿꼿한 연장에 갖다 댔다. 처녀는 얼른 손을 떼며 몸을 빼려 했으나 힘센 남자가 껴안고 있으니 몸을 빼낼 수가 없었다. 곧 권씨는 맨살을 부딪히면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봐요 처녀.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나는 저 건너 과부네 옆집에 살고 있는 호라비야. 처녀는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예송이에게 시집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거야. 내 말 잘 알아들었지? 겁에 질렸던 이방의 딸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긴장을 풀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권씨의 속삭이는 말에 고개를 약간 끄덕이었다. 곧 권씨는 오랫동안 참았던 정감을 불태우면서 깊은 살을 맞대어 교환하니 처녀는 권씨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신방처럼 흐뭇한 첫밤을 지낸 이방의 딸은 새벽에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는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날이 밝자 권씨는 방문을 열고 소리쳐 이방을 불렀다. 이방은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딸을 양반의 첩으로 주고 싶으면 중매를 넣어야지. 이런 무례한 방법으로 양반을 놀라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는고. 양반을 모욕한 죄를 물을 것이로되 이미 딸과 인연을 맺었으니 용서한다. 그 대신 집 재산의 절반을 나눠 딸에게 주어서 즉시 가마를 태워 우리 집으로 보내라. 알겠느냐? 권씨는 비록 몰락한 양반이지만 이처럼 준엄하게 큰 소리를 한번 쳐봤다. 곧 이방은 일이 그릇된 것을 알고 보쌈을 잘못해온 종들을 야단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리고 이방은 평소에 권씨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권씨가 집으로 돌아오니 뜻밖에도 이웃집 과부가 미리 집에 와 있다가 권씨를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방님, 평소에 수절하기로 결심하고 서방님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이방이 보쌈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약한 과부의 몸으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서방님께 몸을 위탁하기로 마음먹고 이 방법을 썼습니다. 얼마 후에 이방의 딸이 가마를 타고 오니 호라비 권씨는 하루아침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로 권씨는 두 여인과 밤마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았다.